한 달 사이에 1억 5천이 이제 상승을 한 거고 1단지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34평 매물이 얼마 정도 되냐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고를 게 없다.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다. 이 전국 10개 지역 중에서 부산 4개 구가 들어가 있어요. 보유세는 2,342만 원. 걔는 기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공시가격 정상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연간 4,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4,800만 원이면 월세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4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사는 거예요. 네, 코크님 최근 1개월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서울.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서울이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서울 집값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코크님처럼 당연히 서울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은 상승을 한 지역은 1등은 김포. 김포. 금포. 네. 2등 세종. 3등은 부산 해운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이 세 개 지역이?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0월 대비해서 한 달간 7.1%.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달간 7.1%면 한 달이요. 한 달간? 네. 와.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4.5%, 그다음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4.4%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개별 아파트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유명해진 김포의 한강 신도시죠. 그래서 걸포동 한강 메트로자이 이제 매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매자. 매자가 네. 거의 유명하죠. 네, 매자가 올 여름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1, 2, 3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2, 3단지 같은 경우는 7월에 입주를 했고 1단지는 8월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매자가 김포 골드라인 이제 걸포 북변역. 그래서 이제 마곡이나 김포공항으로 이제 이동하기가 좋고 뭐 인근에 뭐 홈플러스 뭐 하나로마트처럼 좀 대형마트도 가깝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어가지고 거주 만족도가 좀 실제로 좀 많이 높은 그런 단지인데 이 세 개 단지가 좀 단지별 특성은 있어요.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가 좀 지하철역. 그다음 상권이 가까운 게 1단지고 2단지는 이 매자 3개 단지 중에서 제일 대규모. 네, 세대수가 많고 이제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조망. 네, 그리고 이제 걸포 공원 이제 조망을 갖는 동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제 이 중에서 상권 지하철역에 가까운 1단지가 좀 선호가 더 좀 되는데 여기에 84A 타입 22층이 10월 24일 날 이제 실거래된 가격 기준으로 8억 2,500에 8억 넘었어요. 네,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9월 실거래가가 6억 7천만 원대였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1억 5천이 이제 상승을 한 거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김포의 부동산 사장님을 통화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해서 1단지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34평 매물이 얼마 정도 되냐 좀 여쭤봤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고를 게 없다. 네,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다. 라고. 그래서 시세가 측정이 안 된대요. 이게 너무 부르는 거대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가격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잘 모르겠다고 좀 한숨을 쉬셨는데 1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30평대 아예 매물이 없고 2단지에 나와 있는 매물이 34평형이 8억 중반에서 10억 초반까지. 그다음 26평형이 7억 중반에서 이제 8억 초반까지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가 그렇고 세종시가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했는데 세종시는 올 한 해 계속 이슈가 많았잖아요. 세종 진짜 그래서 장난 아니네요. 뭐 국회 이전이랑 BRT 그런 교통개발 호재가 좀 있으면서 집값이 정말 연일 뜨거웠는데 분양가 대비해서 2배 오른 곳은 이제 물론이고 10억 넘는 곳도 이제 되게 많아졌어요. 세종시의 세롬동에 이제 더샵 힐스테이트 11단지 같은 경우가 34평형이 실거래가가 9억 3천만 원. 그리고 호가가 13억 원 정도.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한데 12, 13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2014년도 그 당시에 이제 분양할 때 3억 정도의 공급된 아파트인데 작년부터 시세가 급등해서 지금 분양가 대비 3배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분양가의 3배요? 네. 30%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도 오늘 전화를 한번 걸어봤죠. 네네. 나와 있는 매물이 우선은 거의 없어요. 분기 자체에 거래가 안 된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분기에. 그리고 나오는 매물조차도 30평대 같은 경우는 뭐 이쪽 세림동 같은 경우는 12, 13억대. 근데 이것도 그냥 입주 가능한 매물이 아니라 전세 낀 매물. 네. 그 정도로 지금 이달에 한 달간의 상승을 되게 높게 가져갔어요. 또 김포랑 세종은 좀 들어보기는 했어요. 신문에서도. 부산이 벌써 전국에서 상승률 3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제목이 펄펄 끓는 부산 집값, 석 달 새 10억 쑥. 네, 이게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이제 11월 4일자에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 예, 이때 기사 내용이 좀 뭐였냐면 영남권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래서 수도권이 이제 규제를 꽁꽁 묶인 사이에 비규제 지역인 부산이 그야말로 이제 불장이 됐다는 그런 기사였는데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산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과 이제는 엇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거래량이 서울과 비슷하다고요? 네. 서울이랑 거의 이 당시 7월 달 당시 거래량은 서울이랑 부산이랑 한 10,000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9월 달 거래량 기준으로는 한 4,000건이 좀 안 나는 수준까지 네, 올라와서 서울이 규모가 3배가 더 큰데 부산보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로 요즘 배액 배상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배액 배상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이제 많다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기사에 실렸었고 이게 아무래도 실거주 입장에서도 이제 비주정 지역으로 최대 대출 70%까지 무주택자 같은 경우 1주택 같은 경우 60%겠죠. 나오면서 좀 갈아타게 하는 행렬까지 좀 그런 수요까지도 많아졌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 좀 이번 달 같은 경우 전국의 가격 상승 탑 10 지역 중에서 이 전국 10개 지역 중에서 부산 4개구가 들어가 있어요. 와. 네, 그래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까지 4개구가 다 탑 10 연제구도 지역 안에 뜨겁군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또 어디인가요? 네, 올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종. 세종. 네, 세종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2등은 성남 중원구. 중원구. 성남 네, 중원구요. 그리고 3등은 하남시가 네, 3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또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승률을 보면 세종 같은 경우가 65.4%. 네, 그 30평대 평당 매매 가격이 1년 전에 1,137만 원대였는데 지금 올해 11월은 1,900만 원대. 네, 그다음에 2위였던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는 38.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중원구도 이제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30평대 평당 매매 가격이 1,60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1월이 2,200만 원대까지 평당 600만 원이 오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올라왔고 그다음 3위 하남시 같은 경우가 37.2% 상승을 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평당 매매 가격이 이제 1,900만 원대, 2,000만 원을 돌파하진 않았었는데 올 11월에는 2,600만 원대까지 7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30평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오른 거네요. 네, 거의 그 정도 1년 상승을 사이에. 했죠. 근데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그럼 무조건 또 좋아할 게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11월 3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라는 이제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뭐 단독주택, 토지 그런 공시 가격을 좀 현실화하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좀 10년 안에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좀 핵심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랑 뭐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덩달아 커져 이게 기준이 되는 수치다 보니까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좀 무조건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 집에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벌이가 늘어나진 않았는데 지출은 더 이제 세금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 준비하시는 보험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이거 안 적혀 있는 거 물어보니까 당황하잖아요. 보험이 만능이야. 다 보험 다 드는 줄 알아. 안 세금 돼. 올라가면 내는 보험도 있어. 만들어도 되잖아. 그런 거 없어요. 공시가격 현실화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건 결국에는 좀 시세랑 근접하게 맞추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공시가격이 뭐 지역이나 금액이나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좀 따로 있고 공시가격이 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다르고 뭐 금액에 따라서도 고가냐 중저가냐에 따라 또 다른데 좀 예를 들어서 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하면 공시가격이 지금 그냥 한 50에서 60% 정도예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제가 단지를 하나 찾아봤는데 노원구 중계동 또 유명한 청구 3차가 있죠. 거기 31평형이 현재 매물 나오는 게 12억 정도 매물이 나와요. 근데 이 단지의 공시지가가 그냥 중층으로 봤을 때 현재 6억 3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지금 이렇게 낮은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책 목적상 좀 세부담을 좀 너무 급격하게 이제 부담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뭐 종류 아니면 지역 거래되는 그런 빈도에 따라서 좀 특징을 고려한 수치가 이제 이런 공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런 수치를 좀 장기적으로는 시세랑 근접하게 시세 90%까지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럼 공시 가격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5, 60? 지금은 이제 아까 10억 정도 되는 기준으로 아파트를 봤을 때 50에서 60% 정도 수준. 그래요. 그러면은 네. 실제로 30-40%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이게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뭐 정부 추산치로는 15억 이상 주택이다라고 했을 때는 2025년에 그리고 뭐 9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주택은 2027년. 그다음 9억 미만인 주택인 경우는 2030년에 이때 맞춰서 공시가격을 90%에 도달을 시키게 좀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코코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실제로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를 이게 실제로 이제 언론 보도에 좀 나왔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잠실에 지금 뭐 시가 22억짜리 그런 이제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는 보유세가 818만 원인데 이게 공시가격 90%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보유세는 2,342만 원까지 보유만 해도 네. 2,300만 원을 세 배네, 세 배. 늘어날 수 있고 만약에 9억에서 15억 구간 사이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가 시가 한 10억이라고 봤을 때 현재는 보유세가 12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2027년까지 갔을 때는 258만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고 좀 9억 미만인 아파트로 봤을 때 노원구 같은 경우는 뭐 시가 6억인 그런 아파트를 봤다라고 하면 현재 보유세가 45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90% 도달하는 시점이 2030년도에는 한 100만 원 이상까지 좀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 좋은 지역에 버티기가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사실 돈 1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훨씬 더 한다는 거가 좀 부담될 수도 있겠네요. 내 집에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세를 사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그럼 집값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제 생각에는 세부담이 커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2030년까지라서 고가주택들 위주로 빠른 시간 안에 더 올리겠다는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이제 잠실에 뭐 아까 시세 보니까 엘리트 같은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22억 정도 하니까 지금. 근데 그거 말고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레데펠 있잖아요. 그 레미안 데치펠리스. 걔는 기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공시가격 정상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연간 4,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4,800만 원이면 월세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4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묘하게 맞물리는데 지금 오늘 내용이랑 지금 최근 1년 정도는 초고가 시장의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천장이 딱 멈춰 있는 상태인 거고, 오히려 최근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세종, 수도권에서는 중원구, 뭐 하남 이런 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울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서울은 근데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먼저 서울이랑 여기 이제 1년, 2년까지 다뤘지만 1년, 2년, 3년, 4년까지 하면은 당연히 서울의 핵심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서 따라 올라가는 것들이 1, 2년 사이에 많이 올라간 거고, 이런 데도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보유세가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고가 시장의 가격이 좀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었고, 중저가에 머물러 있던 시장들이 가격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장세로 가는, 그리고 9억과 15억이라는 그 유의미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너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견디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내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사는 순간 내가 그걸 떠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임대를 놓고 계신 분들이 임차인 분들께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 집값은 뭐 사실 모르죠. 집값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고가, 초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조금 더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노원구나 이런 데는 는다고 해도 100만 원 초반대로 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2030년까지고. 이런 곳은 사실 보유세와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